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엇보다 뭐든지 간에 처음 시도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처음만 그래요.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저는 그냥 가끔 필요하면 눕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백지 A4 찍어 놓고 그냥 찍거든요. 그 촬영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해보면 진짜 솔직히 고급 화장품이라든지 진짜 막 핸드폰 케이스처럼 막 무슨 뭔가 막 어떤 조명이 막 들어가야 되고 막 어떤 무슨 물방울이 튀면서 막뭐 이런 효과를 준다거나 이런 촬영이 아니고는, 보면은 웬만한 촬영들은 거의 그냥 본인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으로 충분히 촬영을 해도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해요. 요즘에는 일단 너무 핸드폰이 잘 나와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온라인 구매가 그렇게 아주 많이 일반화되지 않을 경우, 그때만 해도 어땠냐면은 더 뭐랄까 신뢰를 갖는, 그러니까 진짜 그 제품이 그대로 올 것 같은, 마치 내 친구가 나한테 추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이미지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런 판매자들의 제품들이 상당히 잘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촬영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 촬영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셨으면 해서 오늘 제 경험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찍는지를 공유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어제 파트너스 케어 역삼점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 장면을 다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이제 그냥 한번 제 입장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리뷰는 해야 하는데 그걸 또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찍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카테고리가 지금 식품하고 패션 소품 쪽을 해요. 그런데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정말로 제가 요리를 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글보글 끓는 거, 그리고 지글지글 구워지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영상으로 담아서 그거를 편집해서 사용을 하고요. 접시에 담고 약간의 그냥 스타일링이나 아니면 깨끗하게 접시 위에다만 놓고선 촬영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집안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각자 상황은 다 다르시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땡볕일 때 있죠. 땡볕일 때는 사진이 너무 뭐랄까 쨍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애가 선명해서 좋기는 한데, 선명해서 좋아야 되는 제품은 그때 찍어도 되긴 한데, 대체로 어떠냐면 약간은 빛이, 우리 왜 반사광, 제가 잘 용어를 모르겠으나 약간 그러니까는 간접빛이 있죠. 간접적으로 찍힌 그 빛이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제 경험상은 어떠냐면, 오전에 한 11시경, 10시, 11시경, 그리고 저녁에 같은 경우는 3시에서 4시경, 이게 5시로 넘어가면은 이제 노을이 지면서 불빛이 굉장히 노랗거나 주황색에서 붉은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색 보정을 되게 많이 해야 돼서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광에서 찍을 때는 10시, 11시나 3, 4시경에 찍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땡볕에 찍어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약간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름종이 같은 거나 이렇게 그 얇은 커튼 같은 거를 쳐놓고 찍으시면 굉장히 그 빛 자체가 따뜻하고 좋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거나, 이제 요게 또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겨울의 빛은 굉장히 낮의 빛도 차가워요. 불빛 색깔 자체가 차가워요. 이게 제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런 거 표현을 제가 잘 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 제가 느끼는 그런 감성으로는 겨울의 빛은 따뜻한 빛이 아니에요. 불빛 색깔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봄이 시작되죠. 봄이 시작되는 그 햇빛의 색은 굉장히 좀 더 노란빛이 들어가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사진에도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진을 똑같은 낮의 시간에 찍더라도 겨울에 찍은 사진은 왠지 쎄한 느낌이 있고, 여름이나 봄에 찍은 사진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이제 뭐 3, 4, 5월 이때가 상품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나 계절적인 거는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웬만한 소품들은 이제 정말 이 3, 4월에 제가 자연광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요때는 솔직히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공원에 뭐 벤치라든지 그 벤치의 나뭇결 또는 돌 위, 그러니까 자연의 그 나무 위, 돌 위, 그 다음에 나무들, 꽃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소품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생활용품, 소품 이런 것들이 그런 곳에서 찍으시면은 굉장히 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잘 짜여진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하고 또 다른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소품비나 이런 게 들지 않고도 그런 자연광을 이용해서 색다른 분위기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나 농산물이나 식품들 있죠. 차류나 커피류, 이런 애들은 솔직히 그런 쪽에서, 자연 쪽에서 찍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식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뭐 정말 이렇게 그 집안에서 찍는 스타일링 컷보다도 특히 재료 컷 같은 경우들은 그런 자연 쪽에서 찍으시는 게 상당히 좋고, 그리고 소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여름에는 여름 소품을 놓고 그렇게 자연광에서 찍으시거나, 여름의 자연 꽃들 사이에서 찍으시거나, 봄꽃 사이에서 찍으시거나, 가을에는 갈대밭 사이에서 찍으시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다만 이 시즌적인 거를 너무 활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갈대밭에서 찍었는데 그 상품을 사계절을 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왠지 여름에는 그 가을 갈대밭에서 찍은 거가 느낌이 왠지 또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 약간 리뉴얼 촬영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가을엔 또 리뉴얼 한번 해주시면 되니까, 제 생각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거나, 난 굳이 꼭 사계절을 쓰시겠다 하시면 그런 어떤 계절적 소품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그 카페나 이런 곳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 같은 데서 보면 요즘엔 대리석 바닥이 많잖아요. 또는 대리석 시트지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트 보드도 있고, 그냥 그런 보드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자연광에서 찍으시면은 빛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괜찮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스튜디오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가 이제 무료로 하는 곳인데,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보시면 서울 지역이랑 역삼 뭐 이렇게 스튜디오를 360도 돌아가면서도 보여주고, 스튜디오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다 보여줘요. A 같은 곳은 북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선반에다가 소품을 놓고 찍거나, 제가 말씀드린 꼭 그 공원의 벤치 같은 느낌, 쪽 선반에다가 자기가 예를 들면 소품들을 한다거나 하시면, 생활용품 같은 걸 하신다고 하면은 마치 집인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북카페에서 어떤 선반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도 촬영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공간이 꽤 크더라고요. 이제 요런 공간에서는 약간 유아용품 같은 경우들도 촬영할 때 이 소품 자체가 약간 파스텔 계열들이기 때문에 아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반려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촬영하시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간적으로 내가 조금 분위기가 느껴져야 된다고 하면 이 스튜디오 A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B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약간 공간이 A에 비해서는 조금 협소한 부분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촬영한 곳은 C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의류에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보면은 이게 의류랑 상관이 없고요. 저는 왜 스튜디오 C를 예약했었냐면 요거 때문에, 이 어떤 약간, 그러니까 소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화려한 보석 들어가는 소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그 연예인들이 쓰는 화장대 같은 느낌의 그런 배경을 쓰고 싶어서 갔었는데, 이게 막상 제가 가서 이 사진을 보고 가서 예약을 하고 이제 어저께 갔는데, 여기를 쓰려고 하면은 설정 자체가, 카메라 설정 자체도 좀 바꿔야 하고,
그러니까 눕기나 이런 거 촬영하는 거 하고 요쪽 요 화장대에서 요 노란 불빛을 사용하는 촬영 기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셔터 누르는 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이버 스튜디오 가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져간 제품을 보여드리고 이 제품으로 찍을 거예요 하면 그 제품에 맞게 초점이랑 모든 각이랑 색깔, 그다음에 밝기 이런 걸 다 맞춰주세요. 그럼 저는 가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장만 해오면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인 눕기나 이런 스타일링 컷도 찍고 여기에서 찍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화장대를 활용하고 싶었는데 이 화장대는 무슨 이렇게 전문 용어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아무튼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고, 중요한 건 뭔가 약간 이렇게 그 촬영 기법 자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요거 때문에 가긴 했지만 요 부분을 참 포기는 하고 오긴 왔어요. C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의류 쪽이면은 좀 활용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조명 자체도 굉장히 크고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지금 두 번째로 가서 촬영을 한 건데, 처음 활용했던 거는 스튜디오 D였어요. 이 D 같은 경우도 되게 괜찮은 게 요 약간 야리야리한 요 커튼 사이로 자연광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 자체가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찍을 수 있는 광과 지금 이 자연광을 낮 시간에 간다고 하면은 이 자연광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찍을 수 있는 촬영 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그 책상 자체의 느낌도 굉장히 앤틱하고 느낌이 고급스럽고 심플한 느낌.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촬영들도 괜찮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의류 이제 그 뭐죠? 마네킹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의류 촬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공간 자체도 크고. C하고 D는 A가 제일 컸던 것 같고, C하고 D 같은 경우는 또 컸던 것 같고, 이제 B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컴팩트한 촬영이고, 스튜디오 E 같은 경우는 오디오 스튜디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스튜디오들이 보면은 다 방음 장치가, 문이 되게 두꺼워요. 방음 장치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엇보다 좋은 건 무료라는 거. 요 예약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스튜디오 A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서 2월 달 거를 예약을 하는데, 요걸 예약을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예약은 1일, 15일 두 번 오전 11시에 열리는데요. 제가 해봤는데 30분 안에 무조건 다 마감돼요. 그러니까 30분이 뭐야? 한 10분 안에 다 마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으면 딱 요때 딱 기다렸다가 요 날짜 딱 찍으시고 원하는 시간대에 딱딱딱딱 찍어서 예약 시간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예약이 실제로 되더라고요. 스튜디오 A 같은 경우가 아까 보시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공간이 좋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굉장히 더 빨리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A보다는 다른 곳을 더 빨리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스튜디오 C 볼까요? 제가 이제 어제 찍었는데 이제 15일 날, 그러니까 3월 달 거를 예약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게 보면은 이렇게 20일 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당일 같은 경우는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면은 가까운 스튜디오가 있다. 역삼에 가깝다. 또는 지금 보면은 서울 안에서도 역삼, 종로, 홍대, 상수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다 하면은 이렇게 예약 한번 보시고 당일날 잠깐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다음날 것도 이렇게 한 2시간 정도는, 웬만한 기본 촬영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촬영 개수가 좀 많으면 한 4시간 풀로 잡아야 돼요. 이게 최대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2시간만 해도 되고, 그리고 소품 같은 경우도 네이버 스튜디오에서 기본 소품들은 다 주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카메라 빌려주죠. 조명 빌려주죠. 그 다음에 소품 빌려주죠. 그러니까 자기 제품만 딱 들고 가가지고 한두 시간 촬영하고 오면 돼요. 급하게 이제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빛이 안 이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광에서는 못 찍고, 근처 카페 중에서 제가 빛을 미리 봐놔요. 또는 자연광 잘 들어오는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잘 봐놨다가 거기 가서 이제 촬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면은 커피빈, 뭐 스타벅스 이런 데는 안 돼요. 이런 데는 다 빛이 굉장히 노란 빛을 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좋지 않고, 이제 동네 카페 중에서 굉장히 크고 알바들이 많은 곳,
주인이 없고 알바들이 많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좀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많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옆에 사람한테 사실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해도 별로 그렇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오히려 주인들이 왜 저렇게 공간을 쓰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미리미리 봐두셨다가 빛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 하는 곳이 있다면 미리 봐두셨다가 하시는데, 대신에 남한테 피해 줄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진짜 주인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미리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비용을 내고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소품이어가지고 제 자리에서 그냥 정말 제 핸드폰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 사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튜디오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지, 저랑 다 상황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고, 만약에 내가 주기적으로 상품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정말 내 집에서 그냥 커튼 얇은 거 하나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소품 몇 가지, 뭐 대리석이라든지 이쁜 시트지 같은 거, 아니면 천 같은 게 자연적인 천, 나한테 어울리는 천 몇 가지 준비하시면 충분히 내 집이 또 스튜디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엇보다 뭐든지 간에 처음 시도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처음만 그래요.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저는 그냥 가끔 필요하면 눕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백지 A4 찍어 놓고 그냥 찍거든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면서 꼭 영상도 같이 하시고, 영상이 힘드시면 지금 찍은 촬영 이미지들을 붙여서 영상으로 하셔서 네이버 TV도 꼭 활용을 해 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